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 주목할 만한 은행주나 핀테크 기업을 나열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은행주는 금리가 2번 인상된다, 3번 인상된다 뉴스가 근래에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변수가 없다면 인상이 되는 거야 현재로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보니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또 그렇게 많이 오르는 느낌도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CNBC에서 소파이에 대한 언급이 예전에도 있었고 근래에도 있었지만 언제나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가가 조금 반등하나 싶긴 했지만 역시 그럴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핀테크에 대한 성장성이 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요. 어제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나락을 갔죠. 시총이 적을수록 이 더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머니라이언이나 스톤코나 어펌 같은 그래도 규모가 조금 적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휘청이는 것 같습니다. 소파이도 포함이죠. 제가 이 키움 앱을 안 킨 지 좀 됐는데 저의 본전에 올려면 한 15% 올라야 하나요, 소파이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기사 보여드리면 내년에 주목할 만한 은행 및 핀테크 주식에 대한 언급이 돼 있고요. 은행주는 저점이 많이 낮아지기도 했었지만 올해 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뉴스 좀 많이 나왔었고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했는데 사실은 올해 2월달, 3월달 그때쯤 정말 좋았다가 이 테이퍼링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의 금리라는 게 덮치기 시작하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도통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올해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IPO를 많이 했습니다.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대표성이 있는 기업인데 핀테크 섹터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좋은 기업 IPO였던 것 같고 내년도 역시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스트라이프가 언제 상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장만 한다면 정말로 주목받는 핀테크일 거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제가 계속 규제 관련 이슈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기존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게끔 규제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핀테크 기업들의 암호화폐 사업이나 기존 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업이나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거고요. 당연하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 경계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웰스파고를 권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은행의 혜택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기업 이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찰스 슈왑인데요. 역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애널리스트는 향후 12개월 동안 약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라는 기업인데요. 이 온라인 대출 기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본다면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만큼 뭐 이 기업이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 정도 PER이면 접근하는 게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적당한 기업 밸류라고 보여지고요. 블록 스퀘어인데요.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건 뭐 주가가 하락한 거야. 핀테크 기업들 전부 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파이가 하는 것처럼 스퀘어도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이 원스톱 상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게 그나마 소파이와 비교해 보자면 스퀘어지 않을까. 그나마 비슷한 걸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더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고 앞으로 암호화폐 쪽에 거의 올인하겠다고 밝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암호화폐나 디파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자금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산업은행 이 뱅크 차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장벽이 세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현재야 이 암호화폐 쪽 관련 매출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는 좋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입니다. 네, 뭐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더 많은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 온라인에서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CNBC 소파이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 트위터에 정리해둔 게 있어서 요거를 가져갔습니다. 소파이가 중요한 건 현재 이 밸류에이션은 너무나도 저렴하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주요 은행의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던진 공수표 같은 느낌이고 중요한 건 소파이가 현재 밸류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석가는 소파이가 다시 20달러 중반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목표가도 거의 다 20달러 이상이다 보니까 못해도 22달러 뭐 20달러 초반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목표가만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주가가 뭐 반등을 좀 하는 모양은 아니죠. 다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애프터에 주가가 조금 오르나 했는데 역시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이 현재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반등을 해서 일단은 플러스에 만들어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에 있다는 게 리뷰를 하면서도 좀 찝찝해요. 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어야 저도 막 신나서 할 텐데 전부 다 물려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